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 조사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론이 좀 똑부러지는 그런 과목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직접 해보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1쪽의 타당도인데요. 자, 이게 타당도라는 걸 읽어드릴게요, 일단요. 자,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말한다. 자, 다시요. 타당도는 측정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 개념을 얼마나 연구자가 또는 조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이제 나중에 양궁 같은 거 있잖아요. 활쏘기 양궁 같은 거 보면은 자,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잘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한 곳에 이렇게 잘 모여 있으면 그래도 유리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막 이게 다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서 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분산돼서 이제 뭐 사격을 하거나 양궁을 하면은 이게 쏘는 사람이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내가 뭐 화살이나 총을 쏠 때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조금만 조정하면은 이게 그대로 중앙의 관역에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타당도라는 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이제 따지는 건데 연구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정확하게 측정할 것 같으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 같은 거를 배우시게 되면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아동이라든가 우리 뭐 청소년을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심리,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101쪽에 맨 아래 보면은 조사 설계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뒷장에 얘기가 있습니다. 102쪽이요. 자, 맨 위에 줄입니다. 먼저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의 정확한 추론을 얘기한다. 자, 정교한 실험 설계를 하면, 즉 최대한 진실험, 자 진짜로 실험 딱 통제돼서 실험을 설계한다 그러면 아주 값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그만큼 일반화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요. 자, 강의 자료 2번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지 이렇게 상자에 가둬놓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통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를 외부에 넓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걸 보면은 비둘기 실험이 있고 뭐 파블로프의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쥐에 관련된 실험들도 몇 개 있어요. 자, 이거는 아주 독특하게도 외부와의 환경, 외부 환경과의 모든 걸 차단해 두고도 발견한 결과인데 이게 일반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연구도 많은데 완전히 통제를 시켜놨는데도 일반화 정도가 높은 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비둘기, 새, 그 다음에 파블로프의 개, 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거 이렇게 실험을, 고양이 또는 그와 유사한 동물들을 실험했을 때 이게 동물한테 했더니 이게 인간한테도 적용을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한다면 아주 우수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내적 타당도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일반화까지 된다 그러면 대단한 연구에 속하는 거고, 흔히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자, 여러분 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104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다음으로 외적 타당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같이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가능성 수준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타당도가 정확성을 의미하는데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외부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얼마나 일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자, 외적 타당도 얘기입니다. 결과를 일반화했을 때 과연 그만큼 정확할까? 요게 이제 외적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사 쪽이 어디 있냐면요. 이제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백사 쪽의 중간에 보면은 첫째, 표본의 대표성을 둘 수 있다. 이게 그 전체 모 집단에서 그 표본 추출을 과연 얼마나 고르게 잘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외적 타당도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자,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 골고루 이렇게 표본을 추출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연구자가 친한 사람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은 자, 아무래도 외적 타당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백사 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호손 효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조명을 어둡게 했는데도 공장에서 예전입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조명을 어둡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량,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상하다. 원래 이 조명이 어두우면 생산을 못 해야 되는데 왜 생산이 늘어났을까 했더니 그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자, 친해져서 호흡이 잘 맞아서 또는 궁합이 잘 맞아서 일을 잘하게 되고 일을 잘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호손 효과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환경이 좀 안 좋더라도 사람들이 친하고 호흡이 잘 맞으면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 이거를 과연 자, 모든 조직에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자, 조명이 안 좋으면 생산량이 떨어진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호흡이 잘 맞아도 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생산량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떨어뜨리는 요인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의 얘기를 끝냈고요. 자, 이렇게 105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한편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흔히 말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외부와의 그 환경과 통제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고 일반화가 되면 될수록 자, 내적 타당도는 낮아진다. 결국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적 타당도가 완벽한데 이게 일반화가 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호손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외적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호손 효과도 이른바 아주 큰 이론 중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다 높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이론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사회복지 쪽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사 시험 같은 데서는 자, 102쪽과 103쪽에 있는 그 진한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죠. 자, 이게 뭐냐?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많아요. 많은데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102쪽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첫째 검사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너무 익숙한 거예요. 대상자, 연구의 대상자들이 이거 또 해? 이거 뭐 저번에 했는데 이거 또 하네? 이게 익숙하고 친숙하다 보면은 결과가 아무래도 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오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연구자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검사. 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현상들. 이거는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자, 둘째, 성숙. 자, 성숙이 대표적인 게 성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유아나 아동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루 사이에 뭔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루 사이에 아이가 자고 나면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지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자, 성장 또는 그 사람이 자, 발달 또는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자,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건데, 야, 역사는 자,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자, 어떤 연구에 영향을 준다.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책에는 경제 위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뭐 연구하는 도중에 그 연구 대상자가 뭐 실직을 했다. 뭐 누가 돌아가셨다. 뭐 또는 결혼을 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 그 사건이 그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준다 해서 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2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회귀 요인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 조사를 하다 보면 응답자들이 평균으로 몰리는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점에서 5점, 3점으로 이렇게 다 응답을 한 경우는 특히나 회귀 요인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103쪽에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선발인데요. 자, 이거는 그 연구자가 그냥 임의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뽑아놓은 경우요. 자, 이런 경우는 인위적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몸무게를 줄이는 다이어트와 같은 경우에 자, 선발 요인을 많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약간만 뭔가를 했을 때 체중이 빨리 줄어드는 사람을 따로 찾아서 모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뭐 했더니 자, 비포 애프터. 그럼 이제 확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 짧은 시간에 다이어트가 잘 되는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발 요인도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실인데요. 자, 103쪽에 이제 중간 보면 상실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건데,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측정 수단인데요. 맨 아래 세 번째 줄. 자, 이거는 자,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연구 대상을 측정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라는 도구, 어떨 때는 B라는 도구,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연구 결과를 통일시킬 수 없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당도는 크게 내적, 외적 타당도 둘로 나누고,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나중에 강의실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